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한테 이 방송을 녹음하면서 특별한 좀 오프닝 시간인데요. 방송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메일로 사연이 왔어요. 이제 가끔 댓글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잘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거는 처음이라서 뭐랄까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없었는데, 당신의 밤 쉼표 하나를 들으면서 이렇게 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욱 다양한 책 읽어주실 수 있도록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저는 배달 대행 일이 사실상 밑바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불행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지만,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았지만 항상 돈을 모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해도 의욕 없이 모든 것을 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달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당반 방송을 듣는 게 소소한 낙입니다. 사연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이렇게 참 사연을 보내주시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음식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도 가끔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 그리고 좀 돈이 필요할 때, 가끔씩 이렇게 배달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처럼,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 이렇게 오늘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뭔가 바닥도 미끄럽고 계속 긴장을 해야 하니까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께서도 뭔가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고 있지만, 뭔가 열심히 산 만큼,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뭔가 좀 심적으로 번아웃이 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렇게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고, 뭐랄까, 희망?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 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쉬게 되면 불안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불안함 느끼지 말고 나는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충전이 되면 자연스레 뭔가 다시 움직여지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정말 집 앞까지 이제 음식을 배달해 주시면은 솔직히 이제 정말 편하잖아요. 뭔가 이번 사연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내가 편해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또 느끼게 되면 조금 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님께서도 이렇게 뭔가 나는 허기진 사람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면 좀 더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젠 운행할 때 말고 이 이제 운전하면서 뭔가 주위 소리를 못 들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잠깐 쉬실 때 저희 당신의 밤 쉼표 하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4개의 서명,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6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 통사건. 모스턴 양과 나는 경찰들이 타고 온 마차에 올라 캠버웰로 향했다. 아름답고 현명한 그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마차에 오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그녀에게 분명 힘든 시간이었다. 모스턴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내가 무척 냉소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때 나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정원에서 엉겁결에 손을 마주 잡았을 때처럼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오랫동안 사귀었다 한들 오늘 밤처럼 그녀의 사랑스러움과 용감함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럴 때 사랑을 고백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부자가 될 터였다. 그러니 군의관 출신에 불과한 내가 하필 이런 때 고백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명예를 깎는 일처럼 느껴졌다. 마냥 돈을 노리는 남자로 생각한다면 영원히 그녀를 단념해야 할지도 몰랐다.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에 도착한 것은 2시였다. 하인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포레스터 부인은 모스턴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은 무척 우아한 여성으로
마치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모스턴을 맞아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고용된 가정교사가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는 한 가정의 일원임이 틀림없었다. 포레스터 부인은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갑게 맞으며 집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나는 홈즈와의 약속이 있어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나는 달리는 마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현관 앞에 아직도 두 여인이 서 있었다. 환히 열린 문과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조금 전까지 숨막히는 살해 사건의 현장의 한 가운데에 있다가 아주 평화스러운 가정을 보니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던가. 나는 사건의 정황을 차례로 떠올려 보았다. 모스턴 대위의 죽음, 6년 동안 매해 같은 날 도착한 진주, 신문 광고, 그리고 긴급한 편지, 이 모든 것은 풀렸다. 그러나 더욱 공포스럽고 난해한 수수께끼가 나타났다. 인도의 보물들, 모스턴 대위의 기이한 도면, 숄토 소령의 죽음, 되찾은 보물들과 비극적인 죽음, 처참한 범죄 현장과 발자국들, 이상한 무기, 그리고 모스턴 대위의 도면에서와 같은 글귀. 이 모든 것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친구 홈즈 외에는 아무도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이리라. 핀친가는 램베스 아래쪽으로 질비하게 늘어선 2층 집 거리에 있었다. 세 번째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그러다 덧문 뒤에 촛불이 비치더니 검은 얼굴이 보였다. 망할 추정뱅이 같으니 당장 꺼져. 그가 말을 이었다. 더 행패를 부렸다간 개장 열쇠를 풀어버릴 거야. 43마리 개떼한테 당하고 싶어? 한 마리만 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왔습니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게 아니라 개가 필요해서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 대걸레로 얼굴을 밀어버리겠어. 셜록 홈즈를 아시죠? 내가 외쳤다. 그러자 곧이어 빗장이 열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셔먼은 바짝 마르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그가 푸른빛 안경을 고쳤었다. 홈즈 씨의 친구라면 대환영이지. 노인이 말을 이었다. 들어와. 어서. 저기 오소리 가까이는 가지 마시오. 사람을 콱 물어버리니. 아, 저건 도마뱀인데 송곳니가 없어서 그냥 방 안에 놔두고 있지. 아까는 좀 놀랐지? 하도 귀찮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한밤중에는 더하다우. 그런데 셜록 홈즈의 소개를 받고 왔수? 무슨 일로? 토비를 데리러 왔습니다. 토비는 왼쪽 7호 우리에 있지. 노인이 동물 철장 사이로 걸어갔다. 푸른 불빛 아래 온갖 동물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토비는 스페니얼과 러처의 잡종으로 귀가 축 늘어지고 털이 복슬복슬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이 보기 흉했고 걷는 폼이 괴상했다. 노인이 준 각설탕을 토비에게 던져주자 녀석은 싱글거리며 나를 따랐다.
그 덕분에 나는 별 무리 없이 토비를 마차에 태울 수 있었고 약속된 3시까지 폰디체리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기묘한 살해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돌아왔지만 현장 상황은 긴급히 돌아간 듯했다. 이미 맥모도가 공범으로 지목되어 세디어스 숄터와 함께 연행된 뒤였다. 홈즈는 현관 돌계단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서 오게. 그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에설리 존스는 돌아갔어. 세디어스와 경비원, 가정부, 인도인 하인까지 모두 데려갔지. 2층에 경관이 1명 있고 그 외에는 나밖에 없어. 걔는 여기에 두고 잠깐 올라가지. 우리는 토비의 목줄을 테이블에 묶어놓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시체에 흰 천이 덮여 있을 뿐 현장 상황은 같았다. 형사님, 잠깐 그 램프 좀 주시겠습니까? 홈즈가 계속 말을 이었다. 왓슨, 이 램프가 목걸이 펜던트처럼 늘어지도록 내 목에 잘 묶어주게. 난 구두와 양말을 벗고 지붕 위로 올라가겠어. 그리고 내 손수건은 클레오소트에 담가주게. 그럼 함께 올라가 볼까? 우리는 구멍 위로 기어 올라갔다. 홈즈는 먼지에 찍힌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왓슨, 이 발자국 뭔가 이상하지 않나? 분명 어린아이나 여자의 발자국 같아. 그보다 여기 오른쪽 발자국을 봐. 내가 그 옆에 발자국을 새로 찍어보겠네. 어떤가? 자네 발가락은 다 붙어 있지만 원래 발가락은 사이가 벌어져 있군. 그래, 그거야. 잘 기억해 두게. 그리고 들창을 열고 향을 한번 맡아보겠나? 타르 냄새가 나는군. 그래, 방을 빠져나가면서 거길 디뎠을 거야. 자네가 맡을 정도라면 토비를 데려와도 되겠어. 자, 이제 토비를 풀어주고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겠네. 내가 정원으로 나왔을 때 홈즈는 지붕 위에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반딧불 같았다. 그는 굴뚝 뒤로 숨었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더니 건물 모퉁이 추녀에 앉았다. 왓슨, 그가 소리쳤다. 그래, 여기 있네. 거기 그 거뭇한 게 뭐지? 물통일세. 뚜껑이 덮여있나? 그래. 사다리는 없나? 없어. 망할 녀석. 아주 위험한 곳을 택했군. 하지만 나라고 못할 리가 없지. 배수 파이프는 단단한 것 같으니. 잠시 동안 다리를 끌며 걷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램프가 벽을 타고 내려왔다. 곧이어 홈즈는 물통에 발을 딛고 착지에 성공했다. 이렇게 된 거였군. 홈즈가 발을 털고 양말과 신발을 다시 신었다. 녀석이 밟은 기왓장마다 헐거워져 있었어. 그리고 이걸 떨어뜨렸지. 홈즈는 싸구려 구슬로 장식된 작은 주머니를 보여주었다. 담뱃갑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안에는 검은 비늘이 6개쯤 들어있었다. 바솔로무 솔토의 머리에 꽂힌 그 가시였다. 조심해서 다루게. 이걸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녀석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빼앗은 걸지도 모르지. 자, 이제부터 몇 킬로미터쯤 걸어야 하는데 괜찮겠나, 왓슨? 그럼, 정말 괜찮겠나?
물론이야. 토비, 이리 와보렴. 홈즈가 크레오소트 손수건을 토비의 코에 댔다. 그러자 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홈즈는 손수건을 멀리 던져놓고 토비를 다시 물통 옆으로 데려갔다. 걔는 사납게 짖으며 냄새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어찌나 목줄을 세게 당기던지 우리도 토비를 따라 재빠르게 뛰어갔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음산한 기운의 저택이 여전히 높은 벽과 검은 창을 드러낸 채 우뚝 솟아 있었다. 걔는 구덩이를 피해 재빠르게 정원을 가로질렀다. 그러더니 담 앞에 멈춰섰다. 너도 밤나무 그늘 구석이었다. 담과 담이 만나는 부분에 벽돌이 몇 장 비어 있어 사람이 몰래 올라다닌 흔적이 있었다. 홈즈는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서 개를 받고 아래쪽에 풀어놓았다. 흰 석회 위에 핏자국이 보여 의족을 한 남자의 것이야. 28시간 정도 지났지만 길에 냄새가 남아있을 거야. 토비가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앞서갔다. 왓슨, 혹시 클레오소트라는 단서 때문에 사건이 보다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 단서는 훨씬 많아. 하지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군. 이런 단서가 없었다면 추리는 꽤 재미있어졌을 텐데 명성도 좀 더 쌓을 수 있었을 테고. 그건 이미 충분하다네. 홈즈, 난 이번 사건이 제퍼슨 호픈 사건 때보다 더 놀라워. 내겐 이 사건이 더 난해했으니까. 의족을 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건 너무 단순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척할 생각은 없네. 이건 너무나 명백하니까. 죄수수용소 경비대 소속 장교 2사람이 보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지. 조너선 스몰이라는 영국인이 도면을 그려주었어. 모스턴 대위의 쪽지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나지. 그는 그 일에 대해 모의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서 4개의 서명이라고 적어 놓았지. 그리고 장교 2 다 아니면 1명이 보물을 찾아 영국으로 왔지. 조너선 스몰은 직접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 그건 왜일까? 그와 그들의 공범은 죄수였던 거야. 그들 사이에는 어떤 미략이 있었을 걸세. 거기까지는 추측하지 않나. 내가 말했다. 그 이상이야. 이 가설이 없다면 사실로 나아갈 수 없어. 그럼 이 가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 아무튼 숄토 소령은 혼자 보물을 차지하고 호사스럽게 지냈어. 그러다 인도에서 도착한 편지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지. 편지는 무슨 내용이었겠나. 소령이 배신한 죄수가 석방된 게로군. 탈출했을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더 커. 소령은 죄수들의 형기를 꿰고 있었을 테니. 석방 소식에 놀라지는 않았을 거야. 소령은 의족을 한 사내를 경계했어. 그는 백인이 분명해. 왜냐하면 소령은 백인 장사꾼을 오인해서 총격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인도인이거나 회교도야. 백인은 조너선 스몰뿐이니 의족을 한 남자는 그야. 아주 명쾌하군. 조너선 스몰이 잉글랜드에 돌아온 이유는 2가지야. 그의 몫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지. 그는 숄토 소령의 집을 알아내 누군가와 내통했을 거야. 바로 랄라오라는 집사지. 아직 그와 만나지는 못했지만
번스턴 부인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무튼 스몰은 보물을 찾지 못했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소령과 충직한 하인뿐이었지. 그러다 소령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는 소령의 방에 침입하려 했지만 아들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결국 한밤중 침실로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가 다녀갔다는 표시만 남겨둔 거야. 표시를 남겨두려는 건 그의 오랜 생각이었겠지. 언젠가 소령을 죽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알리고 싶었을 테니까. 내 사람들로서는 소령을 심판하고자 했겠지. 그렇군. 조너선 스몰은 보물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던 중 내통자에 의해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는 의족을 했으니 바솔롬의 방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공범자를 물색했지. 하지만 그가 클레오소트를 밟는 바람에 토비가 동원됐고 아킬레스건을 다친 저녁 군의관이 불편한 다리로 10km나 걷게 된 거야. 살인범은 스몰이 아니로군. 그래, 스몰은 화가 났을 거야.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지. 하지만 공범이 독침을 가지고 있으니 스몰은 쪽지를 남기고 보물을 들고 떠났지. 여기까지가 내 추리야. 그는 안다만 제도에서 오래 복역한 중년의 사내로 얼굴이 검게 타 있어. 세디어스가 목격한 걸 합치면 그는 수염을 길렀지. 그렇다면 대체 공범은 누구지? 그것 또한 간단해. 자네도 금방 알게 될 거야. 새벽 공기가 꽤 상쾌하군. 저 작은 구름 조각은 큰 홍학에게서 떨어진 붉은 깃털 같아. 런던 하늘에 구름을 밀고 곧 태양이 떠오르겠군. 저 태양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추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처럼 괴이한 사건을 마주한 사람은 없을 거야.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꿈과 욕망이란 참으로 허망하지. 자네도 장 파울의 작품을 읽었겠지. 물론이야. 칼라일을 읽으면서 그를 알게 되었다네.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 호수에 다다른 셈이군. 그는 무척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 한 사람의 위대함은 스스로 미약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증명된다.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은 위대해. 장 파울의 책에는 풍부한 사상이 들어있고. 자네, 권총 있나? 지팡이는 있어. 그곳에 도착하면 무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스몰은 자네가 맡아주게. 다른 누가 귀찮게 굴면 내가 총을 쏘겠네. 홈즈는 리볼버에 총알을 2발 장전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토비는 허름한 주택가를 지나 대도시 외곽으로 길을 안내했다. 이른 시간부터 부둣가는 인부들로 붐볐다. 거리의 여인숙들도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 토비는 냄새를 향해 코를 벌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스트레덤, 브릭스턴, 캠버웰을 지나서 오벌 동쪽의 캐닝턴가로 향했다. 도망친 남자들은 누군가를 따돌리듯 앞선 게 분명했다. 큰 길과 뒷길이 나오면 늘 뒷길을 택했고 캐닝턴가 끝에서 다시 본드가와 마일즈가로 들어갔다. 도비는 마일즈가에서 나이츠 플레이스로 꺾어지는 골목 앞에 섰다. 그리고 한쪽 길을 내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다음에는 원을 그리며 뱅뱅 돌았다. 왜 이러지? 홈즈가 말했다. 그들이 여기 오래 서 있었던 걸까?
다시 가는군. 홈즈가 말했다. 토비가 갑자기 달렸다. 냄새가 더욱 강한지 코를 길에 바싹 붙이지 않고도 목줄을 힘껏 당겼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엘름을 지나서 있는 브로델릭 앤 넬슨 목재 야적장이었다. 토비는 미친 듯 흥분해서 짖더니 곧장 옆문으로 들어갔다. 야적장 안에는 인부들이 각기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걔는 목재 사이로 달려가 손수레에 실린 큰 통을 향해 달렸다. 토비는 통 위에 서더니 우리를 응시하며 마구 지저댔다. 통과 손수레 바퀴에 검은 액체가 묻어 있고 온통 클레오소트 냄새가 풍겼다. 셜록 홈즈와 나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다가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네. 이 토비가 이젠 경찰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쵸. 이 시대 때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군견이죠.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뭔가 수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이젠 홈즈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이 홈즈가 훈련을 시켰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찾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세상이 어떠한 이런 천재로 인해서 분명히 발전을 해나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개가 이 냄새를 맡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수사에 이거를 접목시킨다는 게 사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생각,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way@네이버닷컴이고요. 이 하단 글에도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